안녕하세요. ETF 꾸러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인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투자의 성공은 지적인 능력보다 기술적 능력에 달려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과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더라도 이 두 가지 숨겨진 비용, 즉 악어에게 수익을 헌납한다면 투자의 성공은 요원해집니다. 투자의 성패는 곧 세금과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악어를 피하고 우리의 수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입니다. 현재 2025년 9월 기준으로 ISA 계좌 가입자 수는 무려 6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뜻이며 이 계좌가 노후 준비나 목돈 마련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ISA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3년 납입 기간을 채우고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함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ISA, 정말 정부가 준 최고의 무기인데 내가 이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했구나. 오늘은 제가 겪었던 3가지 명백한 시행착오와 후회를 여러분과 솔직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ISA 운용의 황금 비율과 고효율 투자 전략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ISA를 이미 운용 중인 분이거나 곧 가입할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ISA 계좌의 혜택을 모르는 투자자는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이 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 납입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혜택의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혜택, 절세 효과 극대화. 계좌 내에서 주식,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여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해 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일반 가입자는 200만원까지는 한 푼의 세금도 없는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나 해외 주식 양도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9.9%의 저율과세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압도적인 절세율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금이 커질수록 복리효과를 통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손익통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난 종목에는 세금이 붙지만 손실이 난 종목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다릅니다. 계좌 안에서 A라는 종목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B라는 종목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세금은 오직 이 둘을 상쇄한 순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리밸런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로의 연결고리. 바로 연금 이전 세액공제입니다. ISA 만기가 되었을 때 해지 금액을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와 같은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ISA가 단순한 목돈 마련 계좌를 넘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임을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ISA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2가지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윤을 극대화하는 장기 전략을 방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전략은 세액공제와 연금저축이 장기적인
과세이연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금 투입 순서는 연금저축 및 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우선 채웁니다. ISA는 3년 합계 3천만 원만, 연간 1천만 원 정도만 채워 비과세와 연금 이전 공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추가 투자금, 남은 모든 금액을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여 과세이연의 힘을 활용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10% 최대 300만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ISA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을 채우지 않고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비록 과세이연은 되지만 연금 수령 전 중도 인출 시 높은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ISA 단기 절세와 유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ISA 비과세 혜택과 비교적 높은 유동성을 활용하여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절세하면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금 투입 순서는 연금저축 및 IRP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똑같이 우선 채웁니다. 다른 점은 ISA의 연간 한도 2천만 원을 최대한 채우는 거고요. 추가 납입 금액은 남은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일반 과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비과세 및 저율과세를 극대화해서 ISA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 200만 원 및 저율과세 9.9%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비과세 4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 유동성 확보. ISA는 연금저축과 달리 만기 후 인출 시 세금 페널티가 없으므로 중단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절세하면서 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금 전환 선택권 유지. ISA 만기 후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공제 혜택 최대 3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확보됩니다. 단점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ISA 초과수익 과세 9.9%는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 후 저율과세 3.3에서 5.5%보다 최종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A 전략의 첫 번째 전략에 대비 약해진다는 뜻이죠. 이처럼 전략 1번과 1번은 장기적인 복리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 2번은 단기 자금의 절세 및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자금 배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두 전략 중 어떤 전략이 시청자님들의 투자 목표에 더 적합한지 비교 분석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후회하는 지점은 ISA라는 절세 방패에 안주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종목 위주로만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즉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는 매월 현금 흐름이 눈에 보이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 위주로 계좌를 채웠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S&P 500 추종 ETF는 비중을 낮췄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절세 효과에만 집중한 거죠. 하지만 지난 3년간의 투자 성과를 돌이켜보면 S&P 500 ETF 추종은 연평균 25%, 나스닥 100은 30% 이상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배당주 전략은 연평균 10%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투자의 진리입니다. 절세는 수익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수익 자체는 창입니다. 아무리 방패가 단단해도 창이 무디면 최종적인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율을 고려하기 전에 기대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SA는 9.9% 저율과세 혜택 덕분에
고수익 자산을 담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후회되는 부분은 너무 안정적인 자산, 예를 들어 현금성, 채권형 ETF를 ISA에 담은 것. 안정자산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ISA의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적으니 절세 효과도 반감되는 것입니다. ISA 소중한 비과세 한도는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자산에 몰아주어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참고로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품으로 만든 커버드 콜을 선택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ISA 한정된 절세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정 ETF처럼 성장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며 커버드 콜과 같은 인컴형 상품을 ISA에 담을 때는 반드시 기초자산의 장기적인 우상향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 후회를 바탕으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ISA 운용의 황금 비율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는 1년에 절세계좌 3총사, 납입 한도인 3,800만 원을 모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최적의 순서입니다. 최적의 자금 배분 순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채웁니다. IRP, 세액공제의 잔여 한도 300만 원을 채웁니다. 다음은 ISA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그리고 네 번째, 연금저축, 세액공제 외에 추가 납입 900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과세 이용과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SA처럼 중도 인출 시 페널티가 적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월 200만 원의 적립식 투자 시 황금 비율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600만 원인 월 50만 원, IRP에는 세액공제 300만 원인 월 25만 원, ISA는 연 2천만 원인 월 166만 원, 연금저축 추가 납입은 900만 원인 월 75만 원.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채우고 ISA 계좌 운용 3가지 교음의 최종 전략은 목적 확립 및 황금 비율 계획. 투자 목적은 노후와 목돈에 맞춰 자기에 맞는 목적에 맞춰 절세계좌 3총사에 자금을 배분하는 황금 비율을 미리 정하고 실행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대 수익률 우선. 세금 절약이라는 방패를 만드는 것보다 고수익 창출이라는 창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ISA 안에서 S&P 500, 나스닥 100, 고배당 커버드콜 등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형 지수 ETF와 분배금형 ETF 비중을 극대화하여 투자합니다. 세 번째는 ISA에서 제외되는 것. 수익이 낮은 현금성 또는 비과세 상품 같은 자산은 절세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ISA 한도에서 운용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죠. ISA 계좌는 3년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기를 권장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지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겪어보고 후회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했지만 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이클은 훨씬 더 잘 설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ISA를 이제 똑똑하게 활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황금 비율과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완벽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용과 세금의 수익을 뺏기지 않고 투자의 성공을 쟁취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